안녕하세요. 4월 9일 관심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. 먼저 미국 증시 흐름부터 보시면요. 다우지수가 0.17%, 나스닥은 0.32%, S&P 500은 0.2% 상승 중에 있습니다. 장 초반에 좀 하락세를 좀 보였다가 다시 한번 상승세로 돌아서긴 했는데 그렇게 강한 상승은 아니고요. 선물 지수로 봤었을 땐 아직은 강보합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유럽 증시는 모두 양호한 흐름,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일단 종가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대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 이슈가 아직은 끝난 건 아닌데 휴전을 하겠다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종가까지는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S&P 500 종목들 흐름을 또 체크해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. 이제 테슬라가 전일 좀 하락폭이 컸는데 오늘은 5%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로보택시 또 사업에 대한 포부 이런 게 좀 나오면서 계획이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. 5% 상승 나와주고 있고 구글 그리고 아마존 이런 종목들은 다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시총 큰 종목들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, 엔비디아는 큰 변동성은 나와주지 않네요. 제약바이오도 크게 흐름이 나오진 않아서 아마 이제 전기차 업종 내일은 그래도 좀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실시간 상품 가격을 봤었을 때 지금 금 가격 계속 소폭 상승인데 낙폭을 좀 줄였어요. 상승이 조금 더 나왔다가 낙폭을 좀 줄였고 구리 가격도 여전히 상승 중에 있습니다. 그리고 유가도 이제 장중에 상승이 좀 더 나오긴 했거든요. 87불 그리고 브렌트유는 91불. 아마 브렌트유가 100달러 찍게 되면은 요거 WTI도 좀 따라갈 가능성이 좀 높은데 아직까지는 100불짜리 넘지 않았고 이건 전쟁 이슈가 좀 더 커지면 100불을 확실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. 그 외에 이제 곡물 가격을 봤었을 때 코코아 가격만 결국 또 앞자리수가 좀 바뀌면서 좀 크게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네요. 요거 관련주가 한국 가구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너무 테마성이 좀 강해서 요거는 좀 매매 관점으로 좀 보기는 좀 어렵다. 그래서 일단은 보시게 된다면 금 관련주라든지 구리 관련주 유가 상승한다면 유가 관련주 이쪽으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비트코인 가격을 또 한번 체크해 보면은 아까도 잠시 후에 또 말씀 좀 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1억 자리를 넘었고요. 지금 12시가 넘어서 이제 상승률은 크지 않는데 가격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 1억 200만 원까지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. 이더리움도 어제 이 영상에서 말씀 좀 드릴 때 480만 원 정도 했었는데 벌써 또 10만원 뚫어서 올라와 주고 있죠. 그래서 코인 가격도 일단 다시 한번 반등해 준다. 요거 뉴스도 잠시 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기사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는 일론 머스크 8월 8일 로보택시 공개하겠다 트윗에다가 올렸는데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.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또 중국 매출이 좀 썩 좋지 못해요. 그런 부분 또 영향을 좀 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가 입을 또 열었네요. 로보택시를 공개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얼마만큼 매출이 일어날지 근데 머스크는 막대한 테슬라에게 막대한 부를 가져다 줄 잠재적 원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고속도로 안전 규제 이런 몇 가지 통과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.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해결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고속도로 주행을 위한 테슬라 고급 운전자 지원 시스템 제품군인 오토파일럿과 테슬라 시내 주행용 에이다스 FDS가 포함된다. 요거는 일단 해결돼야 될 문제죠. 아직 완전한 자율주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가 이렇게 좀 상승으로 마감한다면 자율주행 관련주 쪽으로 어제도 이제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좀 상승하다가 좀 말았고 또 시간 내로 좀 밀렸기 때문에
요거는 일단 아침에 시가 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모바일 어플라이언스, 넥스트 칩, 라닉스,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, 이런 종목들이 시세가 나왔고요.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16% 상승이 나왔습니다. 거래 대금 한 400억 조금 안 되게 나왔고요. 시간 외로는 1.5% 하락 마감했습니다. 차트가 역배열이에요. 역배열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. 역배열인 경우에는 여기 앞선 매물대의 저항을 어느 정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지지하고 또 올라오는 구간, 뭐 21선이 올라온다든지 어느 정도 이렇게 정배열로 돌아서는 구간이 돼야지만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일단은 호재 내용이 뭐 이 회사 기업에 절대적으로 뭐 테슬라에 납품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이슈로만 일단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최소한 지금 직전에 지지선 자리 2,600원 정도는 안착을 좀 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일정도 8월 8일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에서 아직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요건 이제 단기로만 아침에 상승 나왔을 때 뭐 거래 대금이 좀 붙는다면은 그럴 때 잠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넥스트 칩 그리고 라닉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모두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아직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거래 대금이 좀 나온다든지 그런 거 좀 보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대장주는 일단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은 이스라엘 하마스 2차 휴전 혼전 지속이다. 일단 휴전 협정에는 진전이 없다 이렇게 좀 나와주고 있고 뭐 아직은 뭐 휴전이 쉽게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. 원체 또 분쟁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합의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인데 이란의 보복 공격이 예상되는 시점 요게 이제 라마단 기간이 끝나는 10일 권능의 밤으로 지목되고 있다. 요거는 이제 뭐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죠. 이때 뭐 쳐들어갈지 아니면 요 이후로 갈지 아니면 그냥 뭐 안 할지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건데 일단 요렇게 이제 일정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면 요 시기에 맞춰서 이제 지수가 빠지면 요런 해지 테마성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. 아직 이제 미국 지수가 이제 종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종가상으로 좀 밀린다. 그랬을 때는 이런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유가 상승 관련주 쪽으로는 흥구석유, 대성에너지, 중앙에너비스, 뭐 천연가스 관련주 쪽으로도 엮이긴 해요. 전쟁 관련주 쪽은 빅텍스페코, 코츠테크놀로지 이렇게 있는데 여러 종목들이 더 있는데 좀 제가 보는 종목들만 일단 넣어놨습니다. 그래서 흥구석유 어제 모두 시세가 좀 나왔죠. 시간 외로도 1% 정도 밀렸는데 뭐 그렇게 크게 뭐 신경 쓸 바는 아닌 것 같고요. 그리고 대성에너지 이등주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한국석유도 있습니다만은 어제 또 시세가 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뭐 이 정도 시세면은 아직 추세는 좀 나와 있고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요 종목은 이제 금요일날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윗골이 달고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상승 추세는 유지가 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재상승 시간으로는 1.69%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중앙에너비스라든지 흥구석유 이쪽은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뭐 대성에너지까지는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방산주 쪽은 빅텍 원래 이제 예전에는 빅텍이 가장 대장주 역할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스페코가 대장주 역할을 했어요. 그래서 거래대금도 600억 좀 적지 않게 터져줬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정도 더 시세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요거 두 번 세 번 움직이면은 차익 실현 나올 수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라마단 기간 끝나는 시점에서 뭐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10일이었기 때문에 뭐 지켜보더라도 하루 이틀 상승 나오면은 조정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단기로만 보시는 게 좋겠다. 그리고 코츠테크놀로지는 어제 좀 재밌게 움직였어요. 시가는 2% 밀렸고 저가가 7%까지 밀렸다가 이거 다시 상승으로 마감했거든요. 거의 2%까지 찍었는데 저점 대비 고점 한번 거의 10% 정도 나온 거잖아요. 그래서 꽤 상승률이 좀 좋았는데 이거 캔들로만 봤을 때는 좋은데 이게 다만 단점이
거래 대금이 좀 적어요. 어제도 70억밖에 안 터졌거든요. 그래서 이 종목은 상당히 저도 관심 있게 좀 보는 종목인데, 방산 테마에서 좀 아쉬운 게 거래 대금이다. 이렇게 좀 거래 대금 적은 종목들은 제가 좀 잘 매매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 종목에만 항상 넣어두고 거래 대금 좀 많이 좀 나와라,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. 자, 다음은요, ETF 반감기보다 폭발적이다. 비트코인 진짜 호재. 좀 자극적인 기사긴 한데, 저도 이제 어느 정도는, 뭐, 알고는 있었습니다. 홍콩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승인. 예, 요것도 홍콩 쪽에서 비트코인 이제 ETF 승인, 뭐, 될 것이다. 왜냐면 중국 쪽에서는, 일단 비트코인이 합법적으로 거래가 되진 않습니다. 개인 간 거래는 뭐 할 수 있는데, 뭐 거래소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중국 자본이 홍콩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 대거 유입될 것이란 전망이다. 일단 중국에서도 이제 부호들은 어느 정도 자금이 좀 분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자금이 좀 나뉘어져 있겠죠. 거기에 이제 안전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될 수 있거든요. 뭐 자기 자산의 100%를 뭐 몰빵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일부를 비트코인에 좀 넣어주면서 해외로 이제 송금하기가 좀 편하거든요.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, 그런 추적이 좀 어려웠다라는 장점 때문에 중국 부호들이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. 일단 뭐 웃돈을 주고서라도 이제 사는 경우도 있는데, 뭐 그거까지는 뭐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, 어쨌든 ETF 홍콩에 ETF까지 허용이 된다면 여기에 이제 유입되는 자금 규모가 폭발할 것이다라는 분석. 요것 때문에 이제 반감기가 아직 안 왔는데, 아까도 보셨다시피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1억을 좀 넘었어요. 그래서 뭐 요걸로 이제 크게 갈 이슈는 아닌데, 이제 가격이 이제 다시 한번 신고가 뚫어주면은 관련주들이 재상승할 가능성이 있고,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기술투자, 하나투자증권, 위지트, 갤럭시아 SM. 갤럭시아 SM은 뭐 비트코인 관련주라기보다도 이제 STO 쪽인데,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했었을 때 같이 한 번씩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, 우리기술 투자, 어제도 이제, 차트를 봤었을 때, 하방이 된 지지, 직전, 저항선 라인의 지지를 좀 해주는 모습이죠. 여기죠. 요 자리를 일단은, 지지해주고 있는데, 시간 외로는 상승이 좀 나왔어요. 한 5% 정도 상승이 좀 나와서, 아마 이 종목은 대부분 갭 뜨면은 좀 눌리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. 갭 뜨고 나서 밀리는 경우가 많아서, 아침에 비트코인 가격이 좀 계속 상승 유지가 되더라도, 갭 뜨면 좀 밀리는 경우가 좀 많으니까, 일단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만약에 시가 자리가 유지가 돼서 좀 버텨준다 싶었을 때는 한번 공략을 해보실 수 있는데, 일단 크게 노리기는 좀 어려워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ETF 승인이 된 것도 아니고, 기대감이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갭 뜨면 좀 조심을 하는 게 좋다. 그리고 오히려 좀 시가 자리가 양봉으로 유지가 되면은 좀 지켜보셨다가 다시 한번 공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지지선 자리 이탈되면은 실망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좀 하방이 된 지지를 좀 확인한다 생각하시고, 오히려 좀 하루 정도는 시가 양봉 유지되는지 한번 뭐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위지트, 뭐 동전주라서 그렇게 해서 권해드리진 않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가격적인 지지선 자리 깨지면은 투매 나올 수도 있고, 거래 대금이 좀 적어서 뭐 저는 매매 관점은 아니고요. 하나투자증권 역시나 또 지지선 자리 구간에서 잘 멈춰서 나왔는데, 여기서 이제 역시나 대장주는 아니에요. 시간으로 한 3% 정도 올랐는데, 또 음봉으로 좀 마감되는 경우가 좀 많아서, 대장주인 우리기술 투자만 보시면 될 것 같고, 갤럭시아 SM만 좀 다른 움직임이 좀 나올 때가 있거든요. 이거는 이제 뜨고 나서 뭐 갑자기 슈팅이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. 비트코인 가격에 뭐 상관없이.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제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갭 뜨면 좀 위험한 종목이긴 해서 시가 자리 지지하는지 유지되는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리들샵 돌풍 VT 올리브
명에 이어서 CJ 온스타일에서도 홈런이다. 예. 뭐 홈쇼핑에서 이제 완판된 것 같은데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어요. 리드샷. 저는 이제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다이소에서는 이제 품절 대란으로 이미 좀 알려져 있는 제품이에요. 피부 개선 앰플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일단 일본에서 좀 잘 팔렸고 우리나라에서도 잘 팔린다고 하는데 제가 뭐 화장품 매장을 잘 가보진 않아서 얼마큼 잘 팔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사 내용상으로는 항상 예, 품절 대란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제 기사가 나온 건데도 불구하고 기사 내용 나왔는데도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. 근데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그래도 중국에 대한 매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이 좀 나왔고 실적도 괜찮게 예, 나온 종목들이 있어요. 그 중에 하나가 VT고 하나는 또 실리콘2인데 오히려 좀 조정이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잡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지금 뭐 변압기 쪽이라든지 뭐 전선 뭐 이런 쪽은 이미 좀 많이 알고도 계시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을 보셔도 될 것 같아서 일단 기회가 된다면 한번 매수 관점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VT 한번 보시면 어제 6% 정도 밀렸거든요. 일단 뭐 그렇게 악재가 될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시장 상황에 의해서 좀 매도 물량이 나온 것 같고요. 오히려 외국인들은 매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뭐 직전에 이제 저항선 자리가 뭐 19,000원대이기 때문에 뭐 내일 뭐 살짝 밀린다 싶으면은 이제 19,000원대에서 뭐 18,000 뭐 후반원대 예, 요 구간에서 한번 매수 관점 보셔도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한 21선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요거는 실적이 좀 받쳐주기 때문에 저는 한번 잡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실리콘2 역시 어제도 한 3% 정도 좀 밀렸는데 저는 일단 실리콘2보다는 오히려 이제 VT 쪽을 더 선호합니다. 그래서 오히려 좀 내일 조정이 오면은 한번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뭐 그외에 아까 이제 전장 관련주 쪽하고 뭐 원유 관련주 쪽 말씀 좀 드렸는데 뭐 구리 관련주나 뭐 금 관련주들도 역시나 뭐 지수 하락에도 반등할 수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런 내용들은 아침에 또 다시 한번 말씀을 톡방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이 좀 어려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날 선거로 인해서 휴장이기 때문에 약간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볼 가능성이 높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전에 잠깐 움직임을 좀 주고 오전에 관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단기 트레이딩 안 되시는 분들은 천천히 시장 보시고요. 저도 좀 무리하지 않고 오히려 좀 선거 이후로 선거도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적인 면이 있으니까 그런 게 일단 해소가 되고 나서 시장을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또 정리해서 또 다시 한번 목요일날 아침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